안녕하세요. 자포 김종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난리죠. 모든 매체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종 바이러스 이야기와 선거 이야기. 선거 이야기는 검찰 얘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조금 더 하나 보태면 이제 부동산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가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불경기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미담 같은 것이 뉴스나 방송에 나오면 안 될까요? 참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국세청으로부터 편지 하나씩 받아보지 않았나요? 어떤 사람은 10월달, 어떤 사람은 11월달 이렇게 받아봤을 텐데 이게 뭔가 하고 지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미등록했을 때는 가산세가 붙는데 오늘은 그래서 미등록 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주택임대사업장 현황신고 제1부 그것을 알고 싶다를 방송해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날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죠. 이 보도자료를 보면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 등록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제목이에요. 여기서 보면 주택임대소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주택임대사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등록했었던 주택임대사업자 이것과는 달리 사업자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로 소득이 생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소득세 신고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19년 귀속부터 그러니까 2019년 작년에 내가 한 개라도 임대를 놓았다면 그래서 거기에서 임대 소득이 생겼다면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시행 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 이게 보도자료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보도자료의 포인트는요. 첫 번째로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집을 가지고 세입자한테 임대를 놓았다면 사업자 등록을 그전에는 안 했지만 이제는 등록을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소득을 신고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런데 이제 왜 이게 문제예요? 아니 그동안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이걸 해야 돼? 이거 너무나 복잡하지 않아? 왜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세무서를 언제 한번 가봤습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겁도 나기도 하고 뭐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죠. 이 보도자료의 핵심은요. 첫 번째로 수입 금액 2천만 원 이하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임대주택으로 소득을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2천만 원 이하는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설령 2천만 원이 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세당국에서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2천만 원 이하도 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라. 만약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혹시 2천만 원 넘어도 뭐 과세당국에서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단 한 개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한 것을 정확히 체크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자들에게는
성실 신고 여부를 검증하겠다 이야기입니다. 검증. 말만 나와도 좀 싫죠? 우리가 이제 청문회에서 많은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했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칭찬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혀를 차기도 했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검증한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내가 성실신고하고 내가 내 집 갖고 뭐 임대를 놓았는데 이걸 뭘 신고를 하고 검증을 해,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2020년부터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금액의 0.2%를 가산세를 매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혹시 주택 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이 이제 말이 용어가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사업자라고, 우리가 사업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작년까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임대를 놓았다면 이분들은 금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라 이야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또 매기겠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금년부터는 내가 임대를 놓았다면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철저히 따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헷갈려요. 이거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우리가 그 전에 했었던 거 뭐예요? 민간주택특별법에 의한 주택임대 사업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4년간 의무기간을 채워야 되고 또는 8년간 의무기간을 채워야 되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걸 하기 싫은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 냈어요. 그래서 민간주택특별법에 의한 주택임대 사업자는 구청에다 하는 거예요. 구청. 그래서 여기는 재산세와 소득세를 취급하죠.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서 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걸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외원이 조만간 좀 이따 팔 거고, 그 다음에 뭐 4년, 5년, 뭐 10년 나는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세금 더 내더라도 나는 이걸 안 하겠다. 그렇게 한 주택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무서에다 사업자 등록을 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득세법에 의한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세무서에서 내면 세무서에서는요, 이제 국세를 걷는 것이죠. 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걷는 세무서는 이 사업자 등록이 의무입니다. 의무. 지금부터는 의무에, 그전에는 안 해도 됐는데 이제는 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 가산세를 물리겠다, 그 얘기고요. 일설에 의하면 금년 여름에 이 가산세를 좀 높일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원군이 0.2%면 5천만 원이면 1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여름 정도에서는 이것이 개정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소득세법에 의한 주택임대 소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 과세 요금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말해서 금년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세금을 내는데, 그것이 이제 작년 거잖아요. 작년 건데 1주택자는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1주택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할 때,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했을 때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그게 이제 이게 뭔 말이에요? 내 집에 하나 임대를 놓고 나는 또 전세를 내가 산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기준시가가 9억이라고 한다면 이 집은 임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또 외국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임대로 놓았다면 이 사람도 세금을 내야 된다. 과세가 된다. 지금 우리 네이버 카페에 제가 운영진으로 있는 부동산 경매 더리치 지금 새싹반 59기가 진행 중인데요. 58기 중에 융우님이라고 계세요. 융우님.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는데 인도네시아에 이 임대주택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이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금이 과세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겠죠. 이 방송을 융우님이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을 들으면 이거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주택자는 일반적으로는 월세에서 비과세, 보증금에서도 비과세다. 그런데 2주택자는 어떻게 돼요? 2주택자는 여기는 월세에서는 과세되지만 보증금에서는 비과세입니다. 보증금은 합치지 않는다. 3주택자, 다주택자죠. 3주택자는 월세와 보증금에서 과세를 하는데 보증금에서는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합니다. 간주 임대료로. 간주 임대료가 뭘까요? 한번 볼까요?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란 뭐예요? 모든 보증금을 더해서 3억을 빼고 여기에 60에 이어서 0.1%를 곱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보증금이 총 10억이에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보증금 합치니까 10억이야. 10억이면 여기서 3억을 빼요. 3억을 빼고 여기에서 3억을 빼면 10억이니까 3억을 빼기는 7억이잖아요. 7억에 60% 곱하기 작년 예금 이율 2.1%를 곱하는 것이 간주 임대료입니다. 이렇게 간주 임대료를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소형주택. 다만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에 기준시가 2억 원이면 여기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언제까지? 2021년까지. 2021년 이후에는요. 간주 임대료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소형주택인 경우 정의는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인 경우에는 대신 월세는 과세를 해요. 월세는. 네. 이것도 작년에 바뀌었죠. 원래는 60제곱미터의 기준시가 3억이었는데 이거 30제곱미터 2억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 이하는 그전에는 안 됐었는데 이제는 2천만 원 이하도 과세가 된다고 했죠.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스스로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년에 월세를 놓았든지 임대를 놓았다고 한다면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서도 과세를 한다. 예, 얼마가 됐든 과세가 한다. 재작년에 소득이 있었던 건 작년에는 2천만 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세를 한다. 그러면 보면은요,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을 의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추진 배경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든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 가서 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죠. 그런데
주택만큼은 예외로 했어요. 주택만큼은. 그런데 이제는 주택도 다른 사업자들과 똑같이 과세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천만 원 이하 임대주택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고요. 미등록할 때는 금년부터 가산세를 물리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당신이 2주택 이상자라면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부부 합산 2주택인 경우,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집이 하나 있고 와이프도 하나 있고, 그러면 부부 합산 2주택이죠. 또 와이프는 없고 저만 있어요. 2개. 이것도 2주택인 거예요. 이때는 월세는 과세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이 중에 또 뭐예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보증금도 간주 임대료로 계산하겠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로 계산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실거주하고 있는 집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주택수를 계산할 때 내가 지금 실거주로 하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를 세를 놓았다면 이것도 2주택이어서 대상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집이 세 채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내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채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요. 장기 8년짜리 아니면 단기 4년짜리 등록했다 하더라도 포함이 된다. 주택수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실거주를 한 채만 빼고 모두 다 실거주를 한 채만 빼고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하라. 그 얘기입니다. 2020년부터 주택임대 소득자는 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요점을 정리한 거예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2000년부터 주택임대 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금액의 0.2% 가산세를 부담시킨다. 여기서는 수익금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월세를 받은 것 또는 보증금에서 간주 임대료로 계산한 금액, 여기에서 필요비를 뺀 것이 아니라 받은 금액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월세 받는 것이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소형이라 세금 자체가 없어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뭐예요? 어떻게 되든 네가 살고 있는 집 하나 말고 다른 집을 임대를 놓았다면 그것은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 내라. 세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사업자 등록증 내고 그 다음에 소득세도 내라. 그 얘기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금년 1월 2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는 관할세무서는 뭐예요? 사업장 관할. 제가 집이 청주에 있으면 청주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라는 거죠. 다음 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홈택스에서, 그러니까 청주세무서를 내가 안 가도 돼요. 홈택스에서 하도 됩니다. 이제 직접 방문하려면 청주세무서를 방문해야 되겠죠.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다 해야 하나요? 지금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다 해야 할까요?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했는데 꼭 해야 하나요? 망설이지죠. 왜 그래요? 그렇지만 1주택자라도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가주택일 때
꼭 해야 되겠죠. 예. 또 내가 1주택인데 그 집에서 월세 받으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나 아무 관계가 없죠. 고가주택일 때만, 그리고 언제요? 외국에 있는 집을 임대 놓았을 때만 1주택자라도 꼭 해야 된다. 또 다주택자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인 경우에 이 집을 모두 전세로 놓았을 때는 다주택자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월세로 놓았다면 어떻게 돼요? 월세로 놓았다면 해야 됩니다. 사업자 신청 방법은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 렌트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렌트홈하고 좀 친할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물건들도 아직 등록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여기서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주택조건 기준시가 9억 이하인 경우 집을 하나 소유했을 때는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만 과세에서 대상이 되고요. 보증금 과세는요, 기준시가 9억 이하 주택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가 되고 주택 가격이 9억을 초과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주택 기준시가 9억 이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9억 이하면 사업자 등록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시가 9억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디서 아냐면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나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이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시가격을,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 매년 4월 말경에 결정해서 공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요, 2월 하순경 정도 되면 여러분들 집으로 전부 다 편지 한 통씩이 갈 겁니다. 또 길거리마다 프랑카드를 걸죠. 뭐라고 하냐면 주택가격 공시가격을 고시하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와서 이의제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년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그거 꼭 확인해서 좀 이의제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사가요, 건건이 하나하나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표본조사를 해요. 어느 지역 어떻게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꼭 한번 이의제기를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이의제기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형으로 다주택 보증금 합산 3억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까지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기준시가 3억 이하였는데 지금은 전용 40제곱미터의 기준시가 2억 이하로 변경되었다. 한 실예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용 39.5제곱미터 소형 아파트 시세 7천만 원짜리 지방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용 37.3제곱미터의 소형 아파트 시세 9천만 원. 그리고 전용 21.6제곱미터 소형 오피스텔 시세 1억 7천만 원.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주택자라 다주택자이고 간주 임대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라면 굳이 안 내도 불이익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것을 월세로 놓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세로 놓았을 때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월세로 놓았을 때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았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조금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제 다음 방송 제2부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등록 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주택임대사업장 현황신고 제2부, 그것을 알고 싶다는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에 대해서 특강을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하냐면 2월 14일 금요일 저녁이에요. 네이버 카페죠. 부동산 경매 더리치에 들어가시면 공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그걸 보시고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14일 날 진행할지 아니면 연기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카페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꼭 한번 이 내용을 잘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